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정원 뉴스입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81명을 기록해서 사흘 만에 다시 6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백신 접종은 2차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인구 대비 최종 접종 완료율이 1.8%가 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확진자가 다시 600명대로 줄었네요. 네,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6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국내 발생 661명, 해외 유입 20명을 더해 6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명이 줄었는데요. 사망자가 3명 늘었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집중되는 곳은 수도권과 경남권 그리고 전남 지역입니다. 서울에서 25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수도권이 전체의 66%를 차지했고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도 모두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순천 나이트클럽발 집단 감염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26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중증화율과 치명률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치명률은 3차 유행이 절정이던 지난해 12월엔 2.7%를 기록했지만 최근엔 0.3%대까지 줄었습니다. 전체 확진자 수 대비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를 더한 중증화율도 지난해 12월 4%대에서 지난 3월 1%대로 줄었는데요. 방역당국은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해 선제검사를 시행하고 새로운 치료제가 도입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난달부터 중증화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어서 이번 달 치명률도 다시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방역당국은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접종을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백신 접종률은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 백신 1차 접종자는 약 10,000명이 늘어나 누적 373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엔 2차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어제 약 8만 명이 2차 접종을 마쳐서 지금까지 최종 접종 완료율은 1.8%로 높아졌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사전 예약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70세 이상은 이제 50%를 넘었고요. 그제부터 예약을 시작한 60세부터 64세까지는 예약 첫날 18.6%의 예약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같은 날 예약을 시작한 유치원 등의 돌봄 인력은 예약 첫날에만 절반 가까운 사람이 예약을 마쳤는데요. 사전 예약은 홈페이지나 질병관리청 콜센터,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대리 예약도 가능하니까 자녀분들이 부모님의 접종 일정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서울에서는 지난달 말 이후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점차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상 반응 신규 신고 사례는 400건 넘게 확인됐습니다. 민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서 지난달 27일 이후 17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직장에선 어제 하루 9명이 추가 감염되며 지난 13일 직원 1명이 최초 확진된 뒤 관련 확진자는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확진자 발생 시설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고 접촉자를 분류한 뒤 직원 전수 검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어제 하루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83,796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심 신고 검사자 수가 37,800여 명,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의 검사자 수가 38,000여 명입니다.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선 12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부터 요양병원과 시설 관련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시작하면서 접종 속도도 점차 빨라질 예정입니다. 백신 예방접종 뒤 이상 반응 의심 신고 사례는 오늘 0시 기준 409건 늘어 누적 21,944건이 됐습니다. 신규 사례 중 사망 사례가 3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가 1건이었으며 중환자실 입원이나 생명 위중, 영구 장애 등의 주요 이상 반응 사례는 2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접종과의 인과성은 밝혀지지 않은 사례들로 방역당국은 중증 이상 반응 신고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규 이상 반응 신고 사례의 95%는 근육통과 두통, 발열, 오한 등 접종 뒤 나타날 수 있는 일반 이상 반응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백신이 충분한 국가들을 향해 저소득 국가에 기부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움직임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베를린 김기수 특파원이 전합니다. WHO는 부유한 국가들이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착수한 것과 관련해 백신이 더 시급한 저소득 국가에 기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신 공동 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에 백신을 기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백신 대부분을 사들인 소수 국가에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에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In January, I spoke about the potential unfolding of a moral catastrophe. Unfortunately, we're now witnessing this play out. WHO는 현재 백신 공급의 0.3%만이 저소득 국가에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유행의 두 번째 해인 올해가 지난해보다 더 치명적일 것이라며 백신 기부를 호소했습니다. WHO는 이와 함께 백신 접종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Even in situations where you have high vaccine coverage, if you've got a lot of transmission, then you wouldn't take your mask off. 앞서 미국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권고했습니다. WHO는 마스크 의무 해제 조치를 하려면 해당 지역의 전염 강도와 백신 보급 정도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네, 이번엔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민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이 어제부터 시작된 거죠? 네, 어제부터 이제 2차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지난 2월 26일 이제 1차 접종이 처음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1주에서 한 12주 정도의 접종 간격이 권고가 됩니다. 네. 그래서 어제 2차 접종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신 분들이 총 3,700명 정도 됩니다. 6월까지 약 92만여 명이 2차 접종을 이제 하게 될 예정이고요. 네. 주요 대상은 65세 미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입소자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 맞았었던 분들이죠? 네, 65세 미만이요. 아스트라제네카 이 백신은 1차 접종에 비해서는 2차 접종 때 이상 반응 발생률이 조금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또 특히 이번 2차 접종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2주가 지나서 면역이 형성된 후에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이제 환자와 보호자분들이 대면 면회가 허용이 될 예정이라서 예.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백신 계속 예.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30세 미만에서 혈전 부작용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제한이 돼 있는데요. 네. 이 제한 결정 이전에 먼저 이 아스트라제네카로 1차 접종을 했던 30세 미만도 이번에 2차 접종 대상이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2분기까지 해서 723만 회분이 현재 도입될 예정입니다. 네. 백신 예약했다가 취소하고 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렇게 남는 백신에 대해서 네이버나 카카오를 통해서 당일 예약을 할 수 있게 한다면서요? 네. 백신 물량이 늘어나는 이번 달 27일부터 이 네이버와 카카오 지도 앱에서 지도에서요. 남는 백신이 생기는 접종 기간의 위치를 확인을 하셔서 네. 당일에 예약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남아서 버려지는 백신량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렇겠죠. 예, 방역 당국은 그래서 예약을 했다가 혹시 불가피하게 취소를 해야 하시는 경우에는 이틀 전에 접종 기간에 말씀을 주셔서 네. 미리 버려지는 백신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보니까 그 접종을 다 마친 사람의 경우에는 실내든 실외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지침을 내려놨네요. 네, 이스라엘에 이어서 이제 13일에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가 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대부분의 실내나 또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업데이트된 지침을 내놨습니다. 네네. 근데 당장 일단 미국 내에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생기면서 이렇게 나온 지침이기는 한데요. 네. 이 워싱턴 DC 내에서 정부기관들 사이에서도 서로 좀 불협화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견이 있나 보죠. 네, 백악관에서는 직원들한테 이제 백신 접종했으면 마스크 벗으라고 지침을 내렸는데 네. 그 하원 의원은 모든 직원이 백신을 다 맞았느냐면서 반문을 했습니다. WHO는 14일 이런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우리 방역 당국도 어제 있었던 브리핑에서 추석쯤 해서 이제 마스크 벗는 걸 좀 검토해 보겠다는 이런 언급도 있었는데요. 네. 마스크 벗는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백신 접종을 했는지 일단 마스크 벗으신 분들에 대해서 증명하는 문제가 있겠고요. 네. 또 현재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근데 기존 백신은 이 변이 바이러스가 아닌 초기 바이러스를 타겟으로 설계가 된 백신이기 때문에 네. 이 기존 백신을 맞으셨던 분들이 마스크를 벗었을 때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미국 치과협회에서 연구 결과를 냈는데요. 감염자와 마주하셨을 때 내가 감염될 확률이 이 두 분 다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하셨을 때 내가 전염될 확률이 1.5%, 네. 둘 다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했을 때 내가 감염될 확률이 90%에 달했습니다. 예. 이 마스크 쓰기와 백신 접종을 병행하는 것이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들어야겠네요. 시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오늘 교육이 먼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변화 속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제 우리 앞에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이후 세대가 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원격 수업부터 더욱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일까지 선생님들의 헌신 덕분에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교실에서 봄을 맞이할 수 있었다며 아이들에게 희망을 얘기해준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피의자인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인데요. 또 다른 피의자인 양부에게도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로운 부모를 만난 지 9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양모 장모 씨는 지속적인 학대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했지만 숨지게 하려는 뜻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망 직접 원인인 장갑막 파열과 췌장 절단은 물론 머리뼈와 갈비뼈, 넓적다리뼈 등에서 발견된 골절도 모두 장 씨가 저지른 학대 결과로 판단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냐 살인이냐를 가를 핵심 근거인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밟으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밟은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부검 결과를 보면 아동학대 피해자 중에서도 유례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하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상응한 책임을 묻고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에게도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가 정인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차 안에 유기하는가 하면 특히 사망 전날에는 병원에 데려가라는 어린이집 원장의 호소조차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양부 안 씨에 대해서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장 씨와 안 씨의 변호인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네, 운행 중인 택시에 탄 승객의 흉기를 휘둘러 택시기사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전남 나주에서는 한 아파트에 불이 나서 주민 50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시 한 대가 나무를 들이받고 멈춰 있습니다. 차량 뒷부분은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어제 저녁 9시 5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60대 택시기사가 20대 남성 승객이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 등은 발견 당시 택시기사가 목에 큰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승객은 택시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선 뒤 도주를 시도했지만 지나가던 시민의 제지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뒷좌석에서 사람이 웅크려 숨어 있다가 갑자기 조수석 뒷문 쪽으로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했던 거를 제가 발로 차가지고 사람을 못 나오게 막고 그렇게 버팅기다가 직원분들이 오셔가지고. 경찰은 해당 승객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전남 나주에서는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주민 50명이 대피하고 20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드는 트윗을 반복하자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선 테슬라 불매운동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 한복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12일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값을 계산하는 걸 중단하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트윗으로 비트코인 시세가 크게 출렁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엔 머스크는 또 다른 가상화폐 도지코인을 띄우는 글을 트위터에 올립니다. 도지코인 거래 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후 도지코인 가격은 30%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 지난 주말엔 미국의 한 유명 프로그램에 나와선 도지코인은 사기라고 했습니다. 방송 직후 도지코인은 30%가량 폭락한 바 있습니다. He's been very public and very kind of off the cuff about crypto. He kind of had a little dig at Dogecoin and then Dogecoin tanked after that. 이렇게 가상화폐 시세를 쥐락펴락하는 머스크에 대해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를 사지 말자는 불매운동 움직임이 온라인에서 일고 있고 미국 언론들도 머스크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머스크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며 테슬라의 비트코인 거래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머스크는 지난 2018년에 테슬라 시세 조작 혐의가 인정돼 금융당국에 벌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지난 2월 15억 달러, 우리 돈 1조 7천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사들였습니다. 최근 미국의 가상화폐 시장이 예전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이렇게 기업이나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부자들이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They pour billions into it, the price rises, they cash out, take their profits. The common man, the common person loses no matter what happens here, and the rich keep getting richer. 머스크는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오늘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강원도와 경상도, 수도권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과 전라도는 밤에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모레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단 오늘 예상 강수량은 충남 남부와 전북, 경남 남해안에 10에서 4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비구름이 더 발달하며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도 치겠습니다. 지금은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강원도와 경상도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5도, 대구가 23도로 어제보다 5도 이상 낮아 때이른 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